지금부터 개인별 종합의견 예시문 도우미 엑셀 자동화 파일에 대해서 파일 구조와 직접 사용하면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말이라든가 학생부 작성 시기가 오면은 행동발달 종합의견을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까다롭기도 하고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것을 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점점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지금 현재는 2022년 7월 13일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화면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구조죠. 화면 구조보다도. 우선 이 파일 구조를 보면은 학생 개인별 종합의견 시트라는 시트가 있고요. 이 종합의견 시트는 여기 학생 각 코드, 즉 학습 코드, 특성 코드, 예체능 코드를 조합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주는, 즉 예시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학습 또는 특성 1, 2, 3 예체능의 예시문들은 아래쪽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시트와 특성 3개의 시트 그리고 예체능 시트에 등록되어 있는 예시문을 여기에 있는 각 학생별로 코드를 입력해 줌으로써 그 코드의 예시문을 가져와 하나의 문단으로 이렇게 조합해 주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나이스 제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학생부에 입력할 때 입력되는 최대 자수가 있습니다. 그 자수를 관련되어서 실제 작성된 이와 같은 문단의 실제 대략적인 자수와 나이스 기준에 관련 최대 자수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수치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요. 대략적인 부분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제한 기준이 500자로 표시되는데 이 500자가 아니라 400자일 경우는 400이라고 숫자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에 따른 보조 자료도 숫자도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제한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 줌으로써 문단의 글자 수를 알아보는데 좀 도움을 주는 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 해보면서 작성해 보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란에 숫자 하나를 넣겠습니다. 105번 코드, 예시문 코드. 그 다음에 특성은 간에 104번 예시문 코드. 그 다음에 예체능 부분에 104번 예시문 코드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입력된 예시문 코드를 기본으로 해서 종합의견 예시문 문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단을 만드는 기능이 바로 초안 만들기 매크로 실행 버튼입니다. 위쪽에 있는 빨간색 초안 만들기 실행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 종합의견, 코드에 따른 종합의견 예시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뜨는데요. 초안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 이 작성되어 있던 예시문이 입력된 코드에 의해서 다시 재작성되므로 기존에 약간 수정됐던 부분들은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파일로 저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수정 가능한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초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누르시면은 작업이 이제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요 예시문에 의해, 즉 학습에 관련된 105번, 그 다음에 104번, 예체능의 104번 코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문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오른쪽 편은 글자 수와 나이스상에 나타나는 글자 수 등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입력할 때 이 105번 코드에는 어떤 예시문인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예시문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각 예시문 그 코드에 따른 예시문 문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코드를 입력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각 시트에 가서 입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문 시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드는요, 100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번부터 시작을 해서 101, 102, 103 쭉 해서 202에서 999번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약 900개 예시문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등록된 예시문은 약 대략적으로 한 300여 개의 예시문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예시문은 모두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셀에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추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문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가 등록되고요. 영역은 검색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 예시문에 관련되어 있는 그 키워드를 입력해 주는 곳입니다. 이것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입력해 주면은 여기서 영역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역 검색에서 편리하게 검색해서 그 예시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어 검색은 뭐냐면요, 중심어 검색은 그 영역 검색이 아닌 예시문 안에 있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학습 태도 할 경우에 태도라고만 검색해주면 태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예시문이 검색되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 예시문 안에 있는 이 예시문들이 모두 태도자가 들어가 있죠. 태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예시문을 검색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검색된 예시문을 쉽게 학생에게 코드를 입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게 되겠습니다. 검색 취소 버튼은요, 영역 검색과 중심어 검색했을 경우에는 그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문만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전체 예시문으로 환원해주는 취소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모든 예시문이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입력할 학생을 선택하게 되면요, 학생 4번, 여기서 대괄호에 있는 3번이라는 거는 학생 번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학생 이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5번 학생을 7번 학생이네요. 7번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번 학생에는 학습에 관련된 예시문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번 학생, 7번 학생이 보니까 학습에 관련돼서 예시문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죠. 그는 학습 시트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 코드란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코드란에는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공백으로 나오게 되고요. 새로운 코드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 7번 학생의 학습 태도, 즉 학습에 관련된 예시문이 코드가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문 코드 102번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 102번.
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와 같이 102번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예시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즉 등록하겠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만약에 다른 예시문을 등록하기 싶으시면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이 예시문을 그대로 등록하고 싶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등록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2번 이렇게 새로운 102번 코드가 7번 학생의 학습 태도 부분에 코드가 102번이 등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7번 학생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7번 학생 같은 경우 여기 학습 태도에 보니까 102번이 등록되어 있죠. 자, 그럼 이 102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초안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이 102번의 학습 태도가 이곳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초안 만들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메시지 뜨죠. 수정된 사항은 초기화됩니다. 계속 하겠습니까? 예 하면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102번이 등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학습에서 본 것처럼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으며 라로 시작하는 문장이 7번 학생 종합의견 예시문에 포함되어 하나의 문단을 만들어 줬죠. 이와 같이 각 시트, 특성 시트, 특성 1, 2, 3도 마찬가지죠. 각 특성 시트에 등록되어 있는 예시문을 가져다가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 주어서 종합 의견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특성 중에 하나를 다시 7번 학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성을 왜 1, 2, 3으로 나눠놨냐면요, 이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특성과 B라는 특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 1, 2, 3 세 가지 특성을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시트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성 1, 2, 3이 같은 예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예시문을 모두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문을 수정해서 나만의 예시문을 만들어서 특성 1, 2, 3에 저장해 놓고 각 학생들이 여러 가지 특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까 7번 학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학생이죠. 아이고 6번이네요. 자, 7번 학생의 특성 1에 관련된 예시문이 등록이 안 돼 있었네요. 이 학생의 예시문을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자, 1번 코드, 101번 코드를 등록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등록하고 싶은 예시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확인하면은 101번 코드가 이 7번 학생의 특성 1란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 코드 내용은 평소에 자신 주장만 내세우고 라는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1번으로 7번 학생 시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와보니까 101번 코드가 이와 같이 101번 코드가 등록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종합의견 예시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죠. 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초안 만들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초안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면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서 이 학생의 평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학급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기보다는 이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죠.
나머지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 의견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각 시트에 있는 특성들은 모두 수정이 가능하고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3자리까지 999번까지겠죠. 999번까지 추가 등록할 수 있고요. 그 안의 내용에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지만 빈칸을 중간에 빈칸을 뒀을 때는 카운트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 줄이 없이 코드를 일련번으로 이어서 문장을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학생들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트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편집하기 위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편집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와 같이 자유롭게 편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편집했을 경우에는 초안 만들기를 했을 때 그 코드에 관련된 문장으로 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서 수정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은 설명을 이제 이어가도록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초안 만들기 버튼, 파일로 저장, 이전 파일 예시문 가져오기 있고요. 시작 번호와 끝 번호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일부 학생이 예시문 초안 학생들만 초안 만들기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번 학생의 예시문만 만들고 싶으면요. 여기에서 끝번호가 40번이 아니라 1번으로 이렇게 1번으로 수정해 주시면 1번 학생만 초안 만들게 되고요. 만약 2번까지 하고 싶으면 2번 학생 또는 2번만 하고 싶으시면 2번에서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문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이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파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이 개인별 종합 의견 예시문 도우미 파일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종합 의견 2022년 7월 26일이라는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일이 바로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파일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일로 저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학생 1번 이와 같이 이제 열려졌죠. 다른 것은 다 빠지고 여기 종합 의견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이 파일로 저장을 이제 했고요. 이전 파일 가져오기는 뭐냐면요, 이전 파일을 가져오기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됐을 때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그 예시문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수정하고 만들어준 예시문을 복사해 넣기가 좀 어렵죠. 따라서 이전 파일에 있던 이전 버전에 있던 예시문 파일을 불러와 이 새로운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이죠. 바꿔주는 기능이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학습 특성 1, 2, 3 그 다음에 예체능 시트에 있는 내용 예시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져올 예시문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학습에 있는 시트만 가져와서 버전업된 새로운 파일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이 가져오기 버튼을 이제 학습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은 파일을 선택해야 돼요. 이전 파일에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은 새로운 파일로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의견 그 예시문 도우미 엑셀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평교사 때부터 쭉 써오던 제가 만들어 써오다가요, 한 7, 8년 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